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근에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 트윈을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전통적인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과의 차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아주 네거티브하게는 이런 것을 악용을 해서 대중을 호도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한번 학문적인 고찰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로 제조업계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현실 세계에 예로 드린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비행기의 항공기의 제트 엔진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마이클 그레이브스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냐면 디지털 트윈 자체를 연구했다기보다는 과거에 제품 수명주기 관리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뭐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이라든가 그 디자인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이론이자 방법론인데,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면서 여기에서 인포메이션 미러링 모델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 미러링 모델에 대해서 이 마이클 그리브스는 어떤 컨퍼런스, 학술 대회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뭐냐면 사실은 이 리얼 스페이스, 즉 물리 공간에 있는 실제 사물을 이 버추얼 스페이스의 컴퓨터 모델로 만든다. 그리고 이 실제 리얼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달을 해가지고 이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들의 결과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결과를 다시 이 리얼 스페이스로, 버추얼 스페이스로부터 다시 리얼 스페이스로 전송하는, 이런 것을 인포메이션 미러링 모델이라고 하고 이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가 이 디지털 트윈이 학문적인 관점에서 최초로 등장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 마이클 그리브스라고 하는 분이 이 인포메이션 미러링 모델, 디지털 트윈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갖추어야 될 6가지 요소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6가지 정의는 지금 보이는 싱귤러리티, 커러스판던스, 그 다음에 코히전, 그 다음에 트레이서빌리티, 리플렉티브니즈, 큐드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6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6가지를 다 얘기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중에 4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커러스판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어떤 실제 사물을 컴퓨터 모델로 만들 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물리적인 요소를 가상의 데이터로 치환하는 것을 커러스판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모델링 그 자체에 대한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코히전은 이제 커러스판던스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즉 실제 사물을 어떤 컴퓨터의 데이터로 만들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물리적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100% 버추얼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겉의 형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그 사물의 내부까지 모델링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반대로 정말 관심 있는 거는 이 사물이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밀도가 어떻고 부피가 어떻고 이런 정보가 필요할 때는 반대로 이 껍데기 형상을 일일이 다 모델링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요건이 코히전이 되겠습니다. 조금 세련된 용어로는 다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쉽게는 이 모델링의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특성들만 뽑아서 모델링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가지는 커러스판던스와 코히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그 자체, 특히 그 중에서도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2가지 요건이 될 거고요. 오늘 중요한 2가지 요소는 리플렉티브 니즈와 큐드 어베일러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리플렉티브 니즈라고 하는 거는 현장의 데이터, 즉 물리적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상 모델에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영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가상에 있는 모델이 어떤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특히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센서 기술이죠. 센서 모니터링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큐드 어베일러빌리티는 이 용어는 굉장히 어렵지만 개념은 이 리플렉티브 니즈와는 반대로 이 가상 환경에 있는 모델을 이용을 한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다시
실제 물리적인 사물 또는 이것을 관리 운영해야 되는 관리자에게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는 즉답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 queued availability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을 못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들에서 현실 세계의 디지털 트윈을 한번 다시 보자면 첫 번째 이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제트 엔진은 예지 보존에 대한 거고요. 특히 이 예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실제 운영 중인 항공기 제트 엔진의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이 구축되어 있는 센터로 전송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Reflective Needs라고 하는 연결 기술이 적극적으로 구현된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의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 연결보다는 그냥 전통적인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버추얼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도 일부는 여러 가지 뭐 교통 흐름 정보라든가 또는 온도 정보 같은 것들은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그것이 버추얼 싱가포르 전체에 대해서 이런 연결이 100%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긴 힘들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CD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디지털 휴먼 또는 디지털 트윈 휴먼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여러 가지 바이오 정보들을 이 디지털 트윈 휴먼에 매핑을 해서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 사람이 지금부터 이 상태면 앞으로 몇 분 후에 뭐 위급해질 수 있다 또는 뭐 한 달 뒤에 몇 달 후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예지 보전의 그 목적성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실제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생태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D나 E 같은 경우는 D는 우리가 모니터링, 제가 있는 공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환풍기라든가 난방, 냉방기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각 방에 온도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들의 정보가 어떤 이 건물의 여러 가지 온 냉방기 또는 환풍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윈 모델에 그 전달이 돼서 건물의 온도의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마지막으로 이 해상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도 앞에 말씀드린 제트 엔진과 항공기의 제트 엔진과 유사하게 예지 보존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많은 사례들은 사실은 연결 관계가 즉 리플렉티브 니즈가 상당히 과거와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에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 펀더멘털리는 전통적인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것을 한번 이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의 역사적인 변화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MNS는 이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디지털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등장을 와리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모델을 만들고 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쉽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엑셀을 이용을 한 엑셀을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라고 하잖아요. 그 엑셀에서 데이터를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산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것도 어떤 의미의 와리프 시뮬레이션입니다. 숫자를 바꿔보면은 그 산식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오늘날 같이 3D의 화려한 시뮬레이션은 아니지만 와리프 시뮬레이션부터 이 모델링의 시뮬레이션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도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팅 환경도 발전을 하면서 이 3D라고 하는 어떤 실제 사물에 대한 3D를 컴퓨터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소위 버추얼 매뉴팩처링 또는 버추얼 생산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이전에는 모든 시뮬레이션은 다 숫자였어요. 숫자 정보를 가지고만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버추얼 매뉴팩처링 또는 버추얼 시뮬레이션이 등장을 하면서는 이 컴퓨터 안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소위 가시화가 극대화돼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이 단순한 3D 가시화에 대한 회의론이 일었습니다. 3D가 보기는 좋은데 이것을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3D 모델을 만들어는 놨지만 이것이 실제 세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 시스템으로 보자면 실제 생산 시스템에 아주 높은 효율의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런 단순한 가시화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 의미 있는 실제 사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해보자라고 해서 등장한 개념이 디지털 매뉴팩처링 또는 디지털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형상만이 아니라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정보까지도 이 컴퓨터 모델에, 즉 모델에 반영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what if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모델 자체가 적극적으로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한 사례들로 보면 우리가 버추얼 시뮬레이션 시대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컬러 데이터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우리가 학술 논문에서만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사물을 이렇게 3D화 시켜가지고 가시화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라는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접어들면서 이건 이제 제가 구축을 했던 사례들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3D 플러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 당시에 실제로 디지털 생산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일하고 있는 조선업계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자동차 업계, 전자 업계에서도 어떤 실제 공장을 구축하기 전에 또는 어떤 작업자의 작업 그 오퍼레이션을 정의하기 전에 지금 보는 것처럼 3D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실제 정보를 입혀가지고 어떤 공장의 레이아웃 최적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설계되어 있는 레이아웃으로부터 실제 생산량 또는 바틀렉 공정 등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실제 디지털 사람을 디지털 휴먼으로 모델링을 하고 이 디지털 휴먼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그 오퍼레이션을 해봄으로써 어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한다든가 또는 사람의 작업을 하는 그 오퍼레이션 시퀀스를 최적화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수행이 됐고 그것이 디지털 시뮬레이션 또는 디지털 매뉴팩처링 시대에 수행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아까도 잠깐 제가 초기에 얘기를 드렸지만 디지털 트윈이 대중적으로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제트 엔진 사례로부터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제트 엔진 사례 같은 경우도 앞에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의 6가지 요건을 다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중에 특히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리플렉티브 니즈라고 하는 왜냐하면 GE의 제트 엔진에 대한 디지털 트윈 사례가 등장을 하기 이전에도 이 제트 엔진을 컴퓨터 모델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이미 오래전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이 GE의 제트 엔진 사례는 그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컴퓨터 모델 자체보다는 이 가혹한 운영 환경에서 그 작동이 되고 있는 항공기의 제트 엔진으로부터 온도, 압력, 속도 같은 것들을 계측을 하는 센서 기술 그리고 이것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이 디지털 트윈 모델로 전송하는 통신 기술 이 2가지가 사실은 훨씬 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